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셨나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68세 한미숙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공복 혈당이 계속 110, 115로 높게 나와서 의사 선생님은 곧 당뇨약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검사를 더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췌장은 정상인데 간에 지방이 많아요. 간 때문에 혈당이 높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혈당 문제는 췌장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간도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높은 공복 혈당이 혹시 간 때문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미숙이라고 하고요. 올해 68입니다.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어요. 큰 병 없이 지냈고 약도 특별히 먹는 게 없었죠. 그런데 3년 전부터 건강검진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105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상은 100 미만인데 조금 높으시네요. 1년 후에 다시 검사해보죠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조금 높은 거구나. 별일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110이 나왔어요. 또 1년 후에는 115가 나왔어요. 점점 높아지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미숙님, 이제 당뇨 전 단계예요. 정상은 100 미만, 당뇨는 126 이상인데 지금 100에서 125 사이니까 당뇨 전 단계거든요.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당뇨가 올 수 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당뇨가 온다니요? 주변에 당뇨 있는 분들 보면 약도 많이 먹고 음식도 제한하고 합병증 걱정도 하고 정말 힘들어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해요. 식사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체중 줄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약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약은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관리했어요. 밥을 줄였어요. 원래 한 공기 먹던 걸 반 공기로 줄였어요. 빵이나 과자도 안 먹었고요. 과일도 줄였어요. 당분이 많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6개월을 열심히 했어요. 체중도 3kg 빠졌어요. 이제 혈당이 좋아졌겠지? 기대하면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공복 혈당이 여전히 110이었어요. 거의 그대로였던 거예요. 정말 속상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떨어지는 걸까요?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체중도 빠지고 운동도 하시는데 혈당이 잘 안 떨어지네요. 혹시 식후 혈당도 한번 재보고 인슐린 저항성 검사도 해보시죠. 그리고 간 초음파도 찍어봐요. 그래서 추가 검사를 받았어요. 식후 혈당은 160 정도로 나왔어요. 그리 높지는 않았어요. 인슐린 저항성 검사도 했는데 선생님이 인슐린 저항성이 좀 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간 초음파를 찍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한미숙님, 지방간이 있으시네요. 간에 지방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어요. 이게 혈당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지방간이요?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요? 네, 술을 안 마셔도 지방간이 올 수 있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요즘 정말 많아요.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간은 우리 몸의 혈당 저장고예요.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들어오잖아요. 그 포도당을 간의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해요. 그리고 밤에 잤거나 공복일 때 간에서 저장된 당을 다시 혈액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밤새 안 먹어도 혈당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간이 있으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간에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이 필요 이상으로 당을 혈액에 내보내요. 특히 밤새 자는 동안 계속 당을 내보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혈당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숙님은 낮에는 식사를 잘 조절하니까 식후 혈당은 괜찮은데 밤 동안 간이 당을 계속 내보내니까 아침 공복혈당이 높은 거예요. 췌장은 정상인데 간 때문에 혈당이 높은 거죠.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그동안 혈당 문제는 췌장 때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췌장이 나빠서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간도 혈당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췌장 때문이 아니라 간 때문이면 관리 방법도 달라지나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지방간을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방간이 좋아지면 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공복혈당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 것도 좋지만 몇 가지를 더 신경 쓰셔야 해요. 특히 저녁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저녁을 늦게 먹거나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가요. 밤새 간이 쉬어야 하는데 저녁을 늦게 먹으면 간이 계속 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은 일찍, 그리고 적게 드셔야 해요. 그리고 탄수화물의 양보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아침, 점심에는 좀 먹어도 괜찮은데 저녁, 특히 밤늦게 먹으면 다 간에 지방으로 쌓여요. 저는 그날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했어요. 원래는 7시, 8시에 먹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6시 전에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량도 더 줄였어요. 원래 반 공기 먹던 걸 3분의 1 공기로 줄였어요. 밥보다는 반찬 위주로 먹었고요. 특히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고 했어요. 생선이나 두부, 계란 같은 거요. 그리고 채소도 많이 먹었어요. 반대로 아침과 점심은 조금 더 먹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아침과 점심에는 탄수화물을 먹어도 낮 동안 활동하면서 소비되니까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밥을 반 공기 정도 먹고 점심에도 반 공기 먹었어요. 대신 저녁은 정말 적게 먹었고요. 그리고 간 건강을 위해서 다른 것들도 신경 썼어요. 과일도 타이밍을 조절했어요. 원래는 저녁 후에 후식으로 과일을 먹었는데 이제는 오전 간식으로 먹기로 했어요. 오전에 먹으면 활동하면서 소비되니까요. 커피도 줄였어요. 원래 하루에 3잔씩 마셨는데 커피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하루 한 잔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절대 안 마시기로 했어요. 물은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셨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간의 해독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생겨서 과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도 조금 바꿨어요. 원래는 아침에만 30분 걷기를 했는데 이제는 저녁 식후에도 15분 정도 걷기 시작했어요. 저녁 먹고 15분만 걸어도 간이 당을 덜 저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면도 신경 썼어요. 선생님이 간은 밤에 재생되고 회복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밤 10시에는 꼭 자려고 노력했어요. 원래는 11시, 12시에 자곤 했는데 이제는 일찍 자기로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저녁 6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TV 보다가 배고프면 참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처음엔 물로 배를 채우기도 하고 일찍 자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덜 쓰더라고요.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씁쓸했는데
이제는 크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더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체중도 조금 더 빠졌어요. 한 달 만에 2kg이 더 빠졌어요. 특히 뱃살이 많이 들어갔어요. 저녁을 일찍 그리고 적게 먹으니까 뱃살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2달째 되니까 더 큰 변화가 왔어요. 몸이 정말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고 활력이 넘쳤어요. 그리고 소화도 훨씬 잘 됐어요. 원래는 가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3달째 되던 날 병원에 다시 갔어요. 혈당 재검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정말 떨리더라고요. 이번에도 안 떨어지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피를 뽑고 일주일 뒤에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한미숙님, 정말 잘하셨어요. 공복 혈당이 95로 떨어졌어요. 정상이에요. 그리고 간 수치도 확 좋아졌고요. 초음파도 다시 찍어봤는데 지방간이 많이 개선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15였던 공복 혈당이 95로 떨어진 거예요. 정상 범위로 들어온 거죠. 3년 동안 계속 높아지기만 하던 혈당이 드디어 떨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저녁 식사 조절이 정말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간이 밤새 쉬면서 회복할 수 있었고 지방도 빠지고 기능도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아침 공복 혈당도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예요. 저는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그럼 이제 당뇨는 안 오는 건가요? 네,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당뇨 위험은 거의 없어요. 간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혈당 조절도 잘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어요. 여전히 저녁을 일찍 그리고 적게 먹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6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오히려 밤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것 같아요. 체중은 총 7kg이 빠졌어요. 원래 68kg이었는데 지금은 61kg이에요. 몸이 정말 가벼워요. 옷도 한 사이즈 작은 걸 입게 됐고 주변 사람들이 야윈 거 아니야? 건강한 거 맞아? 라고 물어볼 정도예요. 저는 건강해서 빠진 거야. 오히려 지금이 정상 체중이야 라고 대답해요. 최근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공복 혈당이 여전히 95로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간 수치도 완전히 정상이고 초음파도 지방간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공복 혈당이 높으시면 췌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간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뱃살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방간이 있으면 간이 밤새 당을 계속 내보내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낮에 식사 조절을 해도 공복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간을 먼저 고쳐야 혈당도 좋아져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저녁을 늦게 먹거나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가요. 저녁 6시 전에 먹고 양도 적게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6시 이후에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탄수화물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아침, 점심에 먹는 게 저녁에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저녁, 특히 밤늦게 먹는 탄수화물은 다 지방으로 가서 간에 쌓여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사 타이밍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계속했는데도 혈당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만 조정했더니 확 떨어졌어요. 그만큼 저녁 식사가 중요한 거죠. 간도 췌장처럼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간이 건강해야 혈당도 안정돼요. 그래서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간 건강도 꼭 확인해 보세요. 간 초음파랑 간 수치 검사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도 지방간이 있었지만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특히 저녁 식사 조절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혈당 문제가 췌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저녁 식사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돌이켜보면 제가 3년 동안 혈당이 계속 올라간 건 간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낮에만 식사 조절을 했던 거죠. 정작 중요한 저녁 식사는 늦게, 그리고 많이 먹고 있었고요. 만약 제가 계속 그렇게 지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2년 후에는 정말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이에요. 간을 먼저 고쳤더니 혈당도 자연스럽게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공복 혈당이 높으시다면 간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지방간이 있으시면 저녁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6시 전에 먹고 적게 먹고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도 3개월 후에는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한미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8세에 3년간 높았던 공복 혈당이 지방간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시고 3개월 만에 저녁 식사 조절로 혈당을 정상화시키신 이야기, 정말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지 않나요? 간은 혈당 저장고입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밤새당을 과도하게 방출해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집니다. 췌장이 아니라 간이 문제일 수 있어요. 혈당 관리의 핵심은 저녁 식사입니다. 6시 전에 먹고 적게 먹고 6시 이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탄수화물의 양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간이 건강해지면 혈당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녁 식사를 조절하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혈당, 간 건강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